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새내기 구독자예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에요. 나이는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고요. 사연을 듣다 보니 우리들 인생살이가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다이나믹한 삶 그 자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순간이신가요?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치매에 걸렸던 저희 친정엄마를 잃어버렸던 그날이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던 그날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김장통에 밀어버렸거든요. 왜 그랬냐고요? 그럴만 했으니 그랬겠죠. 네, 오늘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처음 쓰는 글이라 서투를지라도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너희 시어머니 좀 조용히 넘어가야 할 텐데 영 걱정이다. 아니 어떻게 그 양반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랑 부딪히신다니? 그래도 자식들 오는 날이면 좀 참으시지. 명절 때마다 그렇게. 아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라. 괜히 이서방 들을라. 안 그래도 오빠 청심환 한 병 사서 먹고 내려갈 거래. 나는 결혼해서 해본 거지만 오빠랑 우리 시동생은 평생을 보고 살았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명절을 그렇게들 싫어하지. 그래도 명절에는 부모님 뵈러 가야지. 이서방 생각 잘한 거라고 내가 아까 잘했다고 얘기해줬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부모는 부모야. 저희 시어머니는 참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웃깁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제 남편은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았죠.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었어요. 아주 제대로 이중적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분 밑에서 제 남편 같은 선한 사람이 태어난 것인지. 생각해보면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전자를 100% 물려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한테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도 싸움닭으로 아주 유명했죠.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면 빠지지 않고 보는 것이 시어머니와 동네 주민분의 다툼이었으니까요. 그걸 아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 부부가 명절에 시댁에 간다고 하면 여간 걱정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명절마다 시어머니가 다른 분들이랑 다투는 걸 봐야 했다니까요. 하다 이제는 남의 집 고춧가루에 손을 대? 아니, 그렇게 아들 자식이 돈 잘 번다고 자랑질하는 여편네가 왜 남의 집 고춧가루에 손을 대냐 이 말이야. 도둑년이야? 도둑년이냐고! 한 번은 명절에 내려갔더니만 시어머니가 남의 집 고춧가루에 손을 댄 것으로 싸움이 일어나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와 다투는 시어머니의 태도만 보고 있자면 시어머니는 정말 결백한 사람이었죠.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내가 왜 고춧가루 같은 거에 손을 대? 그래! 내 새끼들 다들 돈 잘 버는 새끼들이야.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 집구석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고춧가루를 갖고 나왔겠냐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 여편네야. 오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네가 그러고 사니까 애먼 사람 잡는 거잖아 지금. 그래, 그냥 인정하면 김점례가 아니지. 김점례가 아니야. 내가 아주 이 여편네 때문에 속병이 다 생기겠어. 어쩌면 젊을 적부터 사람이 바뀐 게 하나가 없어 바뀐 게. 너 아주 딱 기다려.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맞서자 이웃집 아주머니 역시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댁에 있던 CCTV 영상을 보여주시더군요. 농가도 예전 같지 않아서 손을 타는 일이 종종 생기고 하다 보니 CCTV를 마당에 설치해 두셨다면서 말이에요. 이전에 강아지를 도둑 맞은 일도 있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웬걸? CCTV를 보니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손에는 누가 봐도 고춧가루가 가득 담긴 투명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그런데 더 웃긴 건 CCTV에 정확히 당신의 모습이 찍혀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뭐? 그래봤자 고춧가루 그거 몇 근이야, 몇 근. 내가 니년이 고추 농사 잘 되었다고 거들먹거리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어디 얼마나 잘 지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갖고 나온 것뿐이야. 애초에 여편네야. 네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내가 이랬겠어? 하여간 주둥이 나불거리는 거 참 좋아해. 뭐야, 이 여편네가. 누구 보고 주둥이래? 누구 보고?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오늘 한번 해보자 그래. 야,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이거 안 놔. 당장 경찰 불러. 무식한 여편네가 사람 잡네. 경찰 부르라고. 결국 시어머니의 발언에 참지 못한 이웃 아주머니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시동생 부부 역시 어른들 싸움을 뜯어 말리느라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때 짝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시어머니가 제 남편 뺨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남편 뺨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는 걸 보고야 말았죠. 시모는 당신 아들 뺨이 어떻게 된 건 중요하지도 않은지 당신 화를 주체 못하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너 내 새끼 아니냐? 그런데 왜 네가 엄마인 나를 말려? 당장 가서 저 옆에 내 머리채를 똑같이 잡아채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형한테 화풀이 하냐고? 명절마다 이게 뭐야 정말?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알아? 이 건방진 놈의 자식들아! 니들 엄마를 개참 안으로 무시하니까 저런 무식한 여편네가 니들 엄마한테 이러지? 아유, 속 터져.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아주 그 말이 딱 맞았다. 세상에. 시어머니는 당신 화를 엄한 사람인 당신 큰아들한테 푼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그리고 시동생 부부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학을 떼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당신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네가 이해해라. 너희 엄마 성격 유별난 거 친척들도 다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잖아. 내가 얘기했어. 자기도 너희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 풀어. 아버지 기일에는 와야지. 가야죠. 그런데 고모,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기일에도 그냥 우리 집에서 제사 모셔서 시골 안 내려가고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요. 가봤자 좋은 꼴 못 보는데 가서 뭐 하냐고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알지. 너희들 힘든 거 친척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려고. 그래도 아버지 기일에는 와줘라, 못난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사과를 하는 건 언제나 시고모님이셨어요. 시고모님은 남편한테 거의 친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셨는데 저 역시 그분을 잘 따랐죠. 동서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에요. 이쯤 되니 남편과 시동생의 선한 유전자는 친가를 통해서 받았다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이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당신 시누이 덕에 자식들이 그나마 얼굴 비추고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자식들한테 자식 노릇하라고 닥달을 하는 분이었죠. 그에 비해 저희 친정엄마는 그저 한없이 우리 남편을 품어주셨어요. 심지어는 시동생 부부도 저희 친정집에 같이 놀러가고는 했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거 어머니랑 아버지 좋아하시는 한우 사왔습니다. 아니, 장모님, 저 자식 저거 어떻게 하면 좋죠? 너는 임마 왜 남의 장모님한테 네가 어머니라고 하는 거야? 희한한 놈이야 아주. 아이고, 우리야 좋지. 아들이 둘이나 생긴 건데. 배들 고프지? 얼른 들어와. 내가 찌개 끓여놨어. 시동생 부부랑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아서 집도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시간 맞춰 저희 친정집에도 자주 왕래를 했죠. 그러면서 시동생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사돈어른이라는 호칭보다 어머니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가까워졌고요. 그 모습이 그저 보기 좋고 화목해 보여서 즐거웠어요. 남편이랑 시동생도 시댁에 가 있을 때보다 동선에 친정에 가거나 저희 친정에 있을 때 더 안정감이 들어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한테는 그래도 친정엄마가 있다. 제대로 된 부모님 양가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된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언니, 그래도 약도 많이 좋아졌고 하니까 우리가 신경 많이 쓰면 괜찮을 거야. 너무 그러지 말자. 지금 제일 힘든 건 엄마잖아. 그래, 네 엄마 생각해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지, 어? 너희들 엄마가 보통 강한 사람이냐? 너무 그러지 말자. 잘 될 거야. 그런데 왜 하늘은 제 인생에, 그리고 우리 엄마 인생에 이토록 굴곡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게 셈도 잘하시고 사업 소원도 좋아 집안을 일으키셨던 우리 엄마한테 치매라는 몹쓸 병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들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효자로 있고 싶었고 그건 친정 부모님을 잘 따르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한테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내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가 가까이 가 있으면 장인어른도 더 안심하실 테고 우리 마음도 편할 거야.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저희 부부는 친정집 근처로 집을 옮겨 매일같이 왕래를 했어요. 이사를 하자고 한 건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주었죠. 그저 남편한테 고마울 따름이었네요. 친정아빠는 엄마와 함께 하시던 사업을 혼자 하시면서 해외나 다른 지역을 가시는 일이 잦아지셨거든요. 그럴 때면 저희 부부가 친정엄마를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하필 그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계시던 그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집에 찾아오면서 일이 생겼죠. 아니, 엄마, 장모님 우리 집에 계시니까 동생네 가서 좀 지내시라고 했잖아요. 왜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굳이 여기를 오셨어요? 내가 뭐 못 올 때 왔냐? 하여간 말하는 뻔세하고는. 야, 누가 들으면 내가 남의 집 들어온 줄 알겠다, 어? 넌 엄마한테 어쩜 그렇게 차갑게 구니? 이미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어야 하니 시동생 댁에 가서 계시라고 우리가 친정아버지 오는 대로 찾아뵙겠다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죠. 야, 걔네들 집 가면 숨통 막혀 죽겠다고 나야말로 몇 번을 얘기하니? 집구석이라고 오래된 집이어서 영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너희는 참 치매 걸린 양반을 왜 집에 데리고 있니? 똥 싸면 똥 갈아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더러워 정말. 아니 사돈, 애들 고생하게 왜 치매는 걸리고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어머니,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내가 뭘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야? 이것 봐요 사돈.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죠. 얘, 너희 엄마 귀도 안 들리시냐? 에?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화를 내든 말든 그 큰 목청으로 저희 친정엄마한테 왜 애들 고생시키냐, 하필 병에 걸려도 치매에 걸려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느냐는 말을 해댔어요. 화를 내듯이 말이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자꾸 이러실 거면 가세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왜 이러시는 건데요? 어머머머, 이거 시어미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야, 내가 언제 화를 냈다는 거야? 얘가 아주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네. 내가 언제 그랬어? 어? 그냥 대화하자는 거잖아, 대화. 화를 안 내기는 무슨, 누가 봐도 화를 내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왜 화를 내는지 알고 있었죠. 자기가 와서 편하게 손님방 침대에서 자야 하는데 거기를 우리 친정엄마가 쓰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그게 화가 난 것이었어요. 친정엄마의 치매 증상이 좀 빨리 진행되던 상황인지라 엄마는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놀라 눈물까지 흘리셨죠. 그걸 보고는 어떤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남편도 눈이 돌아서 당장 나가시라고 시어머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네요. 안 나간다고 버티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시동생네 부부한테 전화해서 당장 모셔가라고 했어요. 됐어! 나 안 갈란다. 너희 집도 안 가.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하나 쓸모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병에 걸릴 거면 곱게 걸리던가. 아유, 저거 봐봐. 아유, 먹는 음식 죄다 흘리는 거. 아유, 진상이야, 진상. 지금 자식들한테 피해 주시고 실수하시는 건 어머님이시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편찮으신 분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한테 무슨 피해를 드렸다고 이러시냐고요? 저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막무가내로 나갔어요. 당장 나가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군소리하며 집에서 나갔고요. 그날 친정엄마를 재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저랑 남편, 시동생 부부는 명절 빼고는 시어머니한테 가지를 않았죠. 너무 화가 나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생판 남한테도 그렇게 모질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시어머니라는 분,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남 생각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던 시어머니도 자식들이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연락도 없자 어느 한날은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냥 질투가 나서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사돈처럼 너희들이랑 잘 지내고 살갑게 지내고 싶은데 나랑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내지를 않잖아. 그건 사실 아니냐? 내가 뭘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말이야. 아들놈까지 나한테 등 돌리고서 내 친정 가서 좋다고 지내는데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이거는 큰애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어머니, 솔직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랑 잘 지내고 싶으신 분이 그렇게 서운하다고 동네 어른들 다 계신 데서 그의 얼굴에 손대시고 저희 엄마 앞에 두고서 막말하시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하신 건 부모로서 서운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애처럼 구시는 거죠. 저는 시모가 저희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그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할 말을 했네요. 방식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리 말하니 시모도 순간 욱했는지 그래도 부모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않냐?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소리 지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제 옆에 함께 있던 남편이 바로 그 전화를 낚아채 이야기했어요. 사과할 거면 엄마, 맨정신에 제대로 사과를 해요. 그리고 나랑 우리 집사람 재수 씨네 부부한테 말고도 우리 장모님한테도 사과해요. 아시겠어요? 그러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엄마랑 잘 지내볼 생각 없어요. 저리 냉정히 말하고는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 주 주말에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가 있는 곳으로 와서는 저희 엄마한테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셨죠. 물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진심으로 하는 사과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고집센 양반이 직접 와서 사과하시는 정도면 엄청난 마음을 먹었다는 걸 알기에 알았다고 하고 서로 지난 일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리 쉽게 바뀔 리가 있겠어요. 그랬다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하던 시어머니는 또 얼마 가지 않아 당신 원래 하던 대로 못된 심보를 드러내고야 말았어요. 참,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김장 같이 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 말이야. 내가 너희한테 김장 하나 제대로 해서 보낸 적도 없고 한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지. 이참에 하는 거 같이 해서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김장이요? 어머니 원래 김장 안 하셨잖아요. 내가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지. 내가 또 한 번 하면 음식 뚝딱뚝딱 잘한다. 그러지 말고 네 시동생 네랑 해서 같이 내려와. 알겠지? 그러면 나는 오는 거로 알고 있는다. 김장철이 되니 시어머니가 시댁에 내려와 함께 김장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생전 김장이고 음식이고 부엌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명절에도 그냥 가서 밖에서 음식 사 먹고 오는 게 다였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직접 김장을 한다고 하시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그래도 형님,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바뀌셨나 봐요. 동서도 저리 말하니 그래, 가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친정아버지 역시 그래도 부모님인데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제게 시댁에 다녀오라고 하셨죠. 어차피 서한애가 온다고 했어. 같이 밥 먹고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너랑 이서방이랑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내내 네 엄마랑 나 챙긴다고 어디 가지도 못했잖아.
그러지 말고 김장하고 오면서 여기저기 좀 들려가며 와라. 여동생네 부부가 친정에 오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시댁에 내려간 김에 올라오는 길에 여행도 좀 하면서 오라며 용돈까지 챙겨주셨네요. 그래서 남편과 저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함께 시댁에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몇몇 아주머니들이 얼큰하게 막걸리 한 사발씩 이미 들이키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는 저희 네 사람을 보며 반색을 하셨죠. 입이 귀에 걸릴 것처럼 말입니다. 봐봐! 내가 애들 온다고 했지? 아유, 못들래. 얼른 5만 원씩 내놔. 아유, 그래도 너희가 와줘서 내가 공돈 좀 벌었다. 아이고, 웬일이야? 나는 이 집 아들내미랑 며느리들이 이 옆에 내랑 영 끊고 사는 줄 알았지. 아유, 너희는 왜 오늘 같은 날 효자 노릇한다고 와서는 이 아줌마 돈 나가게 하니? 원래 내 새끼들이 엄마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는. 내가 니들 덕에 돈 벌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저희 네 사람한테 본가로 내려오라고 한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희와 함께 오순도순 김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인들과 내기를 해서 그런 것이었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고작 돈 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데?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 언행을 보면서 남편이랑 시동생은 1차로 화가 났어요. 그럴만하죠. 처지 바꿔 생각해서 저도 제 부모님이 만약에 저러셨다면 솔직히 크게 실망했을 것 같기는 해요. 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안 좋은 사이에서 겨우 화해 비슷한 거를 해서 그나마 좀 평화롭게 지내나 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돈벌이로 날 이용했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왕 온 거니까 화내지 말고 김장하고 가자. 어머니도 다른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그러면 창피하시지. 그만해. 그래요, 여보. 당신도 그만해. 어머니 원래 그러시는 건데. 그리고 이왕 김장하러 온 거 어머니랑 김장하고 저녁 먹고 기분 좋게 올라가자. 저랑 동서는 그래도 기왕 온 거 좋게 김장하고 평화롭게 올라가고 싶었어요. 댁에 올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긴장하고 불안에 떨고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시동생이랑 남편도 저랑 동서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희 눈치를 봐서라도 그만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당신은 잠깐 재료 빠뜨린 거 사러 마트에 다녀올 테니 저희 보고 먼저 김장을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양념장 만들면서 모르겠으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너튜브 검색해봐. 거기에 방법 다 나와 있더라. 재료 사서 올 테니까는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있어라. 아이고, 재료는 무슨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캬바레 가려고 그러지? 하여간에 옆에 애들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알지? 나 재료만 사서 금방 올게. 아휴, 그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더라. 그러면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체념하고 저희 네 사람은 그냥 김장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김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료를 사서 오겠다던 시어머니는 재료를 뭐 만들러 간 것인지 여간 하뭉차사더군요. 결국에는 동서가 동네 슈퍼 가서 부족한 재료 사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아니,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 아유, 그래서 좀 오래 걸렸네. 어머, 너희 벌써 이만큼이나 한 거야? 나 없어도 알아서들 잘하네. 아유, 나 너무 움직였나 보다. 좀 앉아야지. 얼씨구, 야. 한참 만에 돌아온 시모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김장에 참여하지는 않고 마루에 걸터앉아 절인 배추나 먹으면서 저희한테 말로 지시를 하더군요. 사온다던 재료는 손에 들려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술을 마시고 온 건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있더군요. 다리 아프다면서 다리를 연신 쪼물쪼물하고 있는데 집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 지인분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아이고, 재료는 무슨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캬바레 가려고 그러지? 라던 그 말 말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어느새 나갔던 때와는 달리 화장도 진하게 하고서는 들어온 시어머니였으니 말입니다. 그럼 그렇지 하고 그냥 묵묵히 김장이나 하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연신 울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손에 양념이 묻은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제 핸드폰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래서 처제, 장모님은?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은 없는 거야? 처제, 울지 말고 정확히 말해봐, 장모님이 어디 가신 건데? 혼자 가신 거야? 왜 그래? 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겼대? 뭔데, 여보? 다급하고 당황한 듯한 남편의 말에 저까지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통화 내용에서 친정엄마는 계속 언급되지 남편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지.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장모님이 사라지셨대. 다른 식구들이 정말 잠깐 한눈 팔았는데. 뭐야? 너 대체 집에서 뭐 했길래 엄마가 사라지는 것도 몰라. 다들 뭐 했냐고. 다들 진짜 제정신이야? 집에 환자가 있으면 환자한테 신경을 썼어야지. 그깟 부침개가 대수냐고. 친정엄마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서 들어 동생한테 미친 듯이 물었죠. 대체 엄마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말이에요.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동생은 엄마가 부침개를 먹고 싶다고 하셔서 부침개 만들면서 집안에 연기 빠져나가라고 현관문 조금 열고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틈에 나가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 와서 동생을 나무라서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은 동생도 얼마나 당황했을 것이며 친정 아버지며 제부까지 온 식구가 다 당황한 상황일 텐데 더 화를 내는 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수, 여기 저희가 할 테니까 얼른 형이랑 올라가 보세요. 네, 형님. 얼른 가보세요. 저희도 여기 정리하고 올라갈게요. 어쩌면 좋아요. 시동생도 동서도 얼른 올라가 보라고 성화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빨리 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빨리 가야 하는 걸 아는데도 다리에 힘이 풀려 눈물만 쏟아져 나왔어요. 대체 엄마가 어디로 간 건지, 어디서 어떻게 계실지 상상하기 싫은 상상이 반복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말 한마디가 들리더군요. 이참에 안 돌아오면 너무 좋을 텐데 뭐하러 찾으러 가니? 김장이나 해라. 그 말은 한청도 아니고 제 눈앞에서 내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나를 보며 하는 말이었어요. 시모가 하는 말이 술에 취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시모는 술을 조금밖에 먹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며느리인데 제가 시어머니 주량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자기가 모두를 철저히 속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 시모는 술 취한 척을 하며 진심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시모 주둥이를 콱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주둥이를 잘났다고 나불거리더군요. 너는 말이야, 시어미가 말하는데 듣는 척을 안 하냐? 그리고 내 말이 틀려? 옛날에는 고려장도 했어. 그런데 자기 발로 나간 거를 뭘 어찌할 거야? 내 엄마가 나가고 싶다는데 뭘. 아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됐어, 무시해. 우리 일단 올라가자. 뭘 무시해? 내 말이 틀려? 옛날에 멀쩡한 지 부모도 갖다 버리는 고려장도 했는데 맞잖아. 자기 발로 나간 거를 네가 뭘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고려장. 고려장이라는 그 말에 제가 눈이 돌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그 주둥이를 멈출 줄 몰랐죠. 계속해서 인제 와서 뭐 어쩌겠냐. 이미 치매 걸린 사람이 집 나간 거면 그건 끝난 거다라는 등 감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말을 나불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때 너무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진 저는 저를 가로막고 있던 시모의 면상을 순식간에 김장통에 밀어버렸어요. 철푸덕 소리가 날 정도로 말이에요. 그 덕에 시모는 고춧가루를 얼굴에 범벅을 하게 되었죠. 눈이며 코며 매운 양념이 잔뜩 묻어서 자기 죽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아이고, 이거 진짜 아주 정신 나간 년이네. 너도 네 엄마 닮아서 정신 나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 죽일 일 있어?
니들은 뭐해? 물수건이라도 가져와 이것들아. 아이고 나 죽네. 죽겠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 알아? 달린 주둥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당신. 우리 엄마를 왜 당신이 함부로 그 주둥이에 올리기는. 당장 취소해. 취소하라고. 네가 한말 당장 취소하라고.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아끼듯 자식한테도 부모는 나의 또 다른 존재 그 자체잖아요. 내 엄마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시모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못되고 가장 심한 말을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죠. 하물며 제 남편도 말이에요. 시동생 부부 역시 시어머니라는 정신 나간 여자가 한 언행에 정이 떨어진 것인지 그대로 장갑 벗어두고는 저희 부부와 함께 나서자 하더군요. 함께 엄마를 찾으러 가자고 말이죠. 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눈물도 흘릴 수 없었고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죠. 일단은 저희도 CCTV 동선 따라서 계속 어머님이 어디로 이동하셨는지 확인하는 중이니까요. 보호자분들은 핸드폰 꼭 옆에 두고 계셔 주시고요. 저희 연락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해둔 상황이었기에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어른이든 아이든 잃어버리면 찾는 게 어려웠지만 요즘엔 CCTV가 있어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이 줄었다고 하였기에 그 말 하나 믿고 희망을 걸었죠. 길목마다 CCTV가 있으니 그 동선을 따라 실종자 동선을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 시간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서울로 올라와 그 추운 겨울에 새벽녘까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쥐고 온 가족이 엄마를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여보, 괜찮은 거야? 다친 데 없어? 나랑 애들 봐봐. 당신 밥은 먹은 거야? 이 사람아, 왜 말도 없이 거기를 나와서 그래? 여기가 어디라고? 아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당신 어떻게 되면 나도 당신 따라가려고 했어, 이 사람아. 그렇게 동이 트고 나서야 엄마를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의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간 건 아버지였죠. 저희 앞에서는 담담하게 기다려보자, 경찰을 믿자라며 침착하셨던 아버지가 엄마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시면서 엄마를 끌어안으시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네요. 더군다나 저희가 엄마를 만난 곳은 우리 가족이 살던 동네였어요. 엄마, 여기 왜 왔어? 우리 초등학교 다니던 데잖아. 왜 여기까지 왔어? 미안해. 여기 오고 싶어서 왔는데 길을 알 것 같아서 헤매다가 미안해. 너희 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전화를 못했어. 나 목걸이도 잃어버려서. 엄마는 저와 제 여동생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늘 저희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었어요. 원래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가 내 새끼인 거야. 나는 너희가 껌딱지처럼 나 따라다니던 초등학교 때가 그렇게 그립더라. 엄마는 어린 시절의 저희가 그리웠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가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이었을까요? 저희 자매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동네를 헤매고 또 헤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다네요. 그렇게 겨우 만난 엄마를 끌어안고 온 가족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연락하고 싶으셨는데 가족들 연락처가 달린 목걸이를 집에 두고 나오신 데다 핸드폰도 둔 채로 그냥 나가셔서는 그냥 계속 헤매고 다니신 거예요. 정신이 순간순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니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였던 거고요. 그 뒤로는 엄마도 놀라셨는지 늘 핸드폰을 목에 걸고 주무시더군요. 현재도 엄마의 치매 증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래도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진행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늦추려 하지만 그것도 우리 욕심이라는 걸 알기는 해요. 그냥 엄마가 어린애여도 좋고 난폭해도 좋으니 우리 가족 옆에서 계속 함께 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너 그러면 네 시어머니랑은 아예 안 만나고 지내는 거야?
참, 너희 시어머니도 어지간하시다. 아니, 어쩜 사람이 선을 그렇게 넘어서는. 아휴, 안 봐.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 오빠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고 싶다고 난리야. 제 주변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이쯤에서 여러분들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네에서 저희 부부 그리고 시동생 부부를 험담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게 도가 지나쳤는지 시고모님마저도 시어머니한테 등을 돌려서 시어머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옆에 없으니 술에 더 의존하면서 술에 취해 사고를 많이 치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사고를 칠 때마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저희는 일절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기까지 했는데도 시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큰 문제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뭔지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하다 아주 대형 사고를 친 적도 있었네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니들 엄마 깜빵 들어가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냐고. 나 여기서 합의 못하면 진짜 깜빵 갈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 돈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냐고. 엄마 돈 없어? 엄마 돈 있잖아. 어느 날은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가 일을 좀 벌였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연락이었던 거 있죠? 살다 시어머니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합의금이 없다면서 저희한테 합의금 5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를 쳤길래 합의금이 500만 원이나 필요한 거며 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짓? 야,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 그냥 내가 알아서 돈 벌어 먹고 살다가 일이 좀 틀어진 거야. 그런데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야? 내가 네 아랫사람이냐? 말하는 싸가지는 말이야. 나 너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거든? 나도 엄마한테 줄 돈 없어. 나도 엄마랑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 돈 있는 거 다 뻔히 아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내가 돈이 어딨어? 너도 네 장모처럼 치매 걸렸냐? 나한테 돈이 어딨어, 돈이? 됐으니까 합의금 달라고. 너희 나 꼴 보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 엄마 아니냐? 정말 이럴 거야? 참으로 사람 한결같다. 대단해. 엄마가 돈이 왜 없어? 우리가 모를까 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돈 챙겨둔 거 있잖아. 그걸 식구들이 모르는 줄 알았어? 하다 자식한테까지 속이려고 그래? 엄마 돈으로 엄마가 사고 친 거 해결해.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네, 저 대화 내용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저희 시어머니요?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저희 남편과 시동생한테 유산이 나뉘어져 갔어요.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간 돈이 가장 컸는데 대체 왜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전화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돈 거기서 3천만 원 남았잖아.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 많은 돈 중에서 어떻게 3천만 원밖에 남지 않냐고. 대체 뭘 하고 다녔길래. 됐다. 나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거든. 우리는 합의금 드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야? 야! 너 진짜 엄마한테 이럴 거야? 네 엄마 깜빵 가는 거 봐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 많은 돈 대체 어디다 쓴 건지도 모르게 펑펑 써버려 놓고서는 3천만 원 남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그거 꽁쳐두고서 남편이랑 시동생한테 이따금 돈 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어찌되었든 시어머니가 돈 꽁쳐둔 거 온 식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돈이 나가는 게 아까운 것인지 뭔지 저희한테 전화해서는 당신 깜빵 가는 거 싫으면 합의금 보내라는 소리를 반복했어요. 진짜 없던 정마저 떨어질 지경이었죠. 합의금 내줬냐고요? 아니요. 저희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 안 하죠.
끝끝내 저희 부부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시어머니 합의금을 보내지 않았어요. 니들 엄마 합의금 내고서 잘 해결해서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한 거야. 니들 말은 그렇게 해도 신경 쓸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유, 니들 엄마는 대체 언제 철이 들려나 모르겠다. 고모한테는 연락 안 해요? 그 사람 연락 와서 고모한테 돈 달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 보나마나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술 먹거나 캬바레 갈 거 아니겠어요? 주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 쓰이기는 하더라. 네 엄마 술을 마셔도 너무 마셔. 저러다 무슨 일 나지는 않을까 싶다니까는. 시고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시고모님이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된 건데 시어머니가 결국에는 자기 돈으로 해결해서 구치소에서 나왔더라고요. 참네. 아니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를 왜 자식들한테 그런 연락을 해서는 자식들 속을 들쑤신 것인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고치고 나서 좀 잠잠하게 사나 했더니만은 시고모님 말씀으로는 술이랑 캬바레에 그렇게 의존을 하고 지내서 동네에서 평판도 더 바닥을 쳐서는 아주 가관이라고 하셨죠. 이대로 더 가다가는 사고 더 치고 일만 더 커질 것 같아. 재수 씨랑 당신 생각은 어때? 재수 씨, 아까 저희가 말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엄마 그러다가 더 사고 치고 나중에는 엄마도 위험해질 테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랑 형이 고민하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동서야 서방님이랑 당신이 정하는 대로 하는 게 낫다고 보지. 어머니 계속 그렇게 술 드시고 경찰차 타고 집에 들어가시는 경우 많다고 하셨다며. 고모님이 그런 거로 거짓말하실 분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야지. 네, 구치소까지 다녀오고 그 난리를 치고도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술 마시고 사고 치는 경계가 너무 심해져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나 저희 네 사람이 고민할 만큼 말입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시비가 붙고 술만 마셨다 하면 경찰차를 타고 나서야 집에 간다고 하니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느껴지거든요. 참 씁쓸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처럼 고려장도 했었다는데 입원 치료가 뭐 대수겠는가 싶기도 해요.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야 시어머니가 안전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 지금 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네 고모라는 년이 나한테 와서 한 말 그거 뭐냐고. 니들 나 병원 집어넣고서 내 앞으로 있는 재산 그거 다 니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어디서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쉽게 들어갈 것 같아? 엄마, 지금 하고 다니고 생활하는 게 정상이야? 그거 알코올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 고모한테 다 들었어. 왜 그러고 살아 대체? 뭐가? 네 고모가 하는 말이 다 맞냐? 다 정답이야? 이것들은 하여간 어릴 때부터 지들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들 고모 말만 쳐듣고 있어. 나 절대 못 가. 니들이 나 병원 보내려고 하면 나 니들 고소할 거야. 알아? 시고모님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시모가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는 저렇게 욕을 해대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고 다니고 거기다 술 먹고 툭하면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냐고요. 오죽하면 다른 친척 어른들까지도 그냥 빨리 병원에 입원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시어머니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겠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다만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가 뱉은 말 그대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부모들은 이름만 부모지 아직 부모가 되기엔 한참 어린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지네요. 저희 네 사람이 지금 제가 보내는 사연에 달릴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려고 하거든요. 인생 선배님들이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며 이만 긴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